안녕하세요. 화용 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저는 김도담 언어 재활사고요. 오늘은 아이원 영상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를 어떻게 노인분들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AC가 뭘까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저희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구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래 AAC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AAC는 그림이나 사진, 또 글자, 기호 또는 패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지나 사진, 기호, 글자 같은 것들을 구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하거나 가리킴으로 인하여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러한 AAC를 사용을 하시냐면 대체로 중증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구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근육을 그러니까 신체 근육과 또한 조음 기관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 AAC를 사용을 하고요. 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서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AAC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AAC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지만 그것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어 표현이 아예 어려우시기 때문에 AAC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할머님을 위한 그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AAC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는 노인분들을 위한 AAC라면 패드 같은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니라면 종이에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정도에 따라서 그 그림의 크기와 복잡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조금 어려워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굉장히 크게 구성하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미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읽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미지로 구성을 했고 그림을 그 파일에 A4 용지 하나에 한 그림만 들어가도록 그림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구성을 하느냐? 저희 언어 치료에서 기능적인 어휘를 사용해라 이런 말을 학부 때부터 참 많이 듣는데요. 기능적이라 함은 이 내담자가 이 대상자가 가장 많이 일상에서 사용할 법한 것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성한 것은 먼저는 감정, 기뻐, 속상해 이걸 이미지화했고요. 이러한 감정뿐만 아니라 뒤에는 욕구 그러니까 뭐 밥 좋아, 밥 싫어 이런 욕구 있죠. TV 볼 거야, TV 안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했는데요. 이미지화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챗GPT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입력하면 이 친구가 다 만들어 주는데요. 네, 제 블로그에 이 이미지들을 공유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2시간 이상 지금 걸리는 것 같은데 이미지를 구성해 주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할머니께서 보시기에 명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수정해야 되고 뭐 어디 부분은 없애 주고 머리 부분만 살려서 더 강조해 줘. 이런 것까지 다 계속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대비되는 색깔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포인팅 하실 수 있도록 손가락도 괜찮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에서 봉 같은 거를 하나 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힘드신데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 손을 뻗어서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준비해 가는 것은 포토 프린터입니다. 포토 프린터가 지금 제가 저쪽에 놓은 것 같은데 포토 프린터를 가져가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어휘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 가지만 막상 이제 병실에 갔을 때에는 기능적인 어휘는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휘들을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그 뒷장에 조금 더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실물 사진이죠.
컵을 요구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만들 때 일러스트 컵이 있는 것보다 할머니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컵을 찍어서 그 AAC를 구성하면 조금 더 탁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준비 영상이고요. 이제 이후에 제가 후기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할머니 요양병원에 가서 실제로 AAC를 사용을 해 봤고요. 제가 사용을 해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더 주의하시면 할머님과 또는 할아버님과 더 원활하게 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적어 왔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입력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노인분들께서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지목하실 수 있는지 또는 손가락 사용이 어려워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지목하셔야 하는지 또는 손을 들기가 어려우셔서 시선으로만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팔을 들기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시선으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를 내용으로 구성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제가 앞전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아주 짧게 다시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초 선택이죠. OX 좋다, 싫다, 아프다, 괜찮다. 와 같은 기초 선택란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적인 욕구죠. 화장실 가고 싶다 아니면 뭐 휠체어 타고 싶으시다 하는 기초 욕구에 관련된 것을 할머니 루틴에 할아버님의 루틴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신체 통증까지 이렇게 시선으로 하시기는 좀 어려웠지만 신체 통증도 그 AAC의 자료를 구성하시면 뭐 손가락을 사용하실 수 있다거나 막대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프실 때 그렇게 지목하여서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지나 언어가 보존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 관한 부분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커튼을 이렇게 닫는 그림이 있어서 커튼을 닫으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지목해서 알려주신다든지 TV 소리가 너무 크다 작다 이제 이런 그림도 있어서 TV 소리 좀 줄여 달라는 것을 이제 막대기나 손으로 가리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해 보니까요. 할머니께서 지금 구어를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에 가도 듣는 입장에 계시다가 작게나마 시선으로나마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좋은지 싫은지에 대해서 시선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AAC를 저도 처음 써 봅니다. 그런데 AAC가 언어를 단순히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마웠는데요. 음 제가 이제 AAC 사용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할머니가 시선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시면 그 A4 용지 하나에 만약에 그림이 두 개가 같이 있다면 할머니께서 시선으로 표현을 하셔도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파일철로 하나 이쪽에 또 하나는 이쪽에 놔서 할머니께서 좀 시선으로 좀 선택하시기 수월하게 만들어서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잊을 뻔했네요. 그래서 비구어 노인이시고 그리고 팔을 쓰기가 어려우시고 또 막대기가 쓰기도 어려우시다면 시선을 사용하시되 AAC가 자료가 좀 떨어져 있어서 구분이 쉽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 AAC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요양병원을 방문할 텐데 그때 저도 다시금 조금 더 준비를 해 가지고 할머님과 조금 더 수월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챗GPT를 사용하시고 또 제가 챗GPT를 통해 얻은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